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주말은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거, 이게 쌍봉 그래프라는 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공부하고 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에, 고민을 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이걸 쌍봉 그래프라고 그러죠. 이거를 사실은 전국에 254개 미추홀을 빼고 나면 253개의 선거구를 다 개표 상황표를 어, 몇만 장에 해당되는 거를 다 입력을 하면서 결국 이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 그 작업을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게시판에 올려놓고 그 영상을 찍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달을 해야 이게 개표기 조작이라 하는 게 딱 설명이 될 텐데 그냥 그림만 보고 야 쌍봉 그래프가 나타났대 이래 되면 그 무엇인지 그러면 참 깝깝한 노릇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어제 오늘 그 인터넷을 뒤비면서 찾아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만드는 거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어쨌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상세하게 보시고 이 내용이 좀 정확하게 아, 예, 유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는 숫자로는 다 보아 오셨듯이, 음, 이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이거를, 선관위에서 전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가지고요.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계에서 분류한 득표수가 있고,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거를 심사집계부에 넘기면 이 심사집계부에서는 이 표를 다시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해서 무효표까지 딱 분류를 해내고 나면 이제 이 작업이 완료돼서 기계 득표수랑 제약인 득표수를 합쳐서 이게 개표 결과로 발표되는 건데 저는 이 개표 결과가 이제 개표기에서 나타난 그 득표 상황은 득표 결과는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역구에서 설명할 때마다 그거를 다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하고 사람이 한 거랑 비교하기 전에 개표기 자체가 재분류되는 상황 두 번 이상 개표기를 돌리는 경우에 전국에서 딱 한 번 나타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개표기 자체가 일단 오류가 있고 오류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별로 특정 후보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5% 내지 많게는 막 10 몇 프로까지 이렇게 그 차이 나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이 옳다는 전제로 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대체로 득표 성향을 반영한다는 전제로 해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입력을 해서 쭉 지역구별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런 그래프가 필요했던 거죠. 보시면 방금 개표 상황표에서 나타난 계양 이동 관내 사전이죠. 4418 3052 계양 이동 사전투표
4418, 3052, 47, 50 이 숫자를 전국의 거를 전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개표기에서의 득표수 합계 그리고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 합계 이거를 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개표기에서의 득표율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일 득표율에서 47,982표 중에 23,492표를 얻어서 49%,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1290표 중에 530표를 얻어서 41.1%. 그래서 당일에서의 개표기 조작률은 7.9%다. 이게 뭐냐면 당일 기계 득표율에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뺀 숫자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다 합산을 한 결과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시스토그램은 요것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이든 관내든 이 합계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기계에서는 54.2%를 얻었고 사람이 재확인한 데서는 48.8%를 얻었다. 그래서 5.4%포인트만큼이 플러스가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표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반면에 국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를 뺐을 때 마이너스라는 거는 기계에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보다 이 개표기를 통과한 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이 이만큼 더 낮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 뭐 내일로 미래로 최창원 후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득표율이 영 낮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이라고 하는 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재분류를 할 때 뭐 1번에서 1번 후보가 늘거나 줄거나 아니면 2번 후보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상황이라고 그게 단순한 기계 자체의 오류라고 한다 그러면 뭐 국힘이 많을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많을 수도 있고 그 숫자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납품 조건으로 얘기했던 0.1%를 친다고 하면 0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한두 표 더 나올 수도 있고 국힘이 한두 표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정규 분포 0을 중심으로 해서 종용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뭔가 쌍봉 그래프 양쪽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조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개표기가 조작된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계가 작동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0.1%의 오차는 뭐 허용을 하고 납품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두 표 이쪽 저쪽으로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뾰족한 이런 그 정규 분포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를 뭐 물으신다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민주당과 기본 전제가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전부 출마한 지역은 두 당 후보를 주요 후보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출마한 사람 하나하고 나머지 여기서 빼지거나 더해져서 혜택을 본 사람을 후보군 2번으로 넣어서 두 명의 데이터를 비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동구 군위군 을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동구 군위군 을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민주당이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국민의힘의 강대식 후보는 득표율이 이만큼 기계의 득표율이 더 낮은 반면에
진보당 황순규 후보는 이만큼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득표를 빼서 여기에 넣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2 후보가 진보당 후보가 되게 그렇게 이제 요 표를 만들어서 수정을 해서 작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뭐 의성 총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성 총선도 국힘에서 빼서 무소속 심태성 후보한테 가는 정태로 표가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 후보, 2 후보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놓고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원칙이지만 이 국힘이나 민주당 후보와는 별도의 후보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여기에 보면은 세종시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세종시 갑이었던가? 김정민 여기에도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왔네요. 여긴 뭐 그냥 어차피 2명밖에 없었으니까 2명으로 그냥 주요 후보가 됐네요. 자, 요 두 가지 경우가 대전제고 이 두 후보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힘이랑 민주당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문제가 있었는지 이 개표기 조작이 눈에 띄게 이 민주당이나 국힘당을 비켜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성시 이준석 후보가 출마했던 화성시 을 같은 경우에 보면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뭐 더하고 빼고 해서 완전히 배제가 돼버렸습니다. 0.4%로 오히려 빼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DF 맞습니다. 이 합계로 하면 뭐 이런 숫자가 나올 거예요. 득표율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해를 본 사람은 국민의힘이고 덕을 본 사람은 개혁신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약간의 피해는 본 것처럼 나오지만 뭐 거의 열애된 상황이니까 요 두 사람을 오히려 주요 후보로 해서 분석을 했다는 뜻인 거고요. 표를 더해주기 이제 사전선거인 수 더해주기는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줬었네요. 그리고 뭐 경산시 같은 경우도 여기가 최경환 후보 여기도 국민의힘에서 빼서 이 숫자로 보면 진보당 남수정 후보가 더해준 걸로 됐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 득표 수가 워낙 여기가 찌울기 때문에 이걸 빼고 대신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덕을 본 걸로 해서 1번, 2번 후보로 올린 겁니다. 뭐 담양 한 평 볼까요? 담양 한평 장성 보면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거의 뭐 득표율에서도 56대 35 정도로 하면서 이 빼고 더하고 하는 거에서 보면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는 뭐 빼지긴 했지만 크게 영향을 못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한테서 빼서 무소속 이석형 후보한테 전적으로 넣은 것처럼 이 두 사람한테 빼서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보면 이 국민의힘을 배제시키고 1번, 2번 후보를 이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이 넣었다는 의미는 결국 요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빼고. 그래서 뭐 영암, 무안시나 나주, 화순 요런 데가 이제 인위적으로 국힘 민주당 그 1, 2번을 제외하고 순서를 바꿔서 주요 후보로 넣었고 나머지 배제되는 국민의힘 후보나 이런 경우는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군소 후보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설명을 저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뭐 정규 분포표로 그리고 뭐하고 하는 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배웠던 수학
뭐 도수 분포표니 뭐 이런 거를, 이게 히스토그램이 도수 분포표를 영어로 히스토그램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 데이터에서 후보는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몇 프로를 받았고 뭐 마이너스를 받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이 데이터만, 이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강릉시의 김중남 후보 9.3%, 강릉시의 김중남 후보 9.3%, 요 D7 셀에 있는 거를 각 요 시트 이름에서 D7 셀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숫자로 떠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에다가 여기다가 쭉 집어넣고, 또 주요 후보니까 1번, 2번 후보, 여기 후보 2에서의 이 조작 비율도 또 카피에다가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 밑에다가 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253개 선거구니까요. 506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 1번, 2번 후보의 이 조작률을 떠왔으니까 253개, 위추홀을 제한 253개의 두 개씩의 데이터를 끄집어냈으니까 요 506개 데이터인 거고요. 그 506개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맥스, 요 506번까지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요 구간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4.5,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게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 맥스 값하고 미니멈 값이 포함이 되도록 마이너스 14.5에서 0.5, 0.1이죠. 13.5. 이상하다. 그렇지. 14.5에서 0.1을 더하면 1%, 1%를 더하면 13.5, 12.5, 이런 식으로 해서 요 1%씩 구간을 둬서 이게 몇 개가 나오는 거죠? 30개가 나오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엑셀 기본 기능에 넣고 뭐 추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데이터 추가해서. 어디에 있냐면 그게 여기 엑셀 옵션, 뭐 옛날 구닥다리라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게 더 최신 버전이라 그러면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 엑셀 옵션 눌러서 보면 여기에 뭐 추가 기능에, 왜 안 넘어가냐, 추가 기능에서 그 분석 도구, 예? 요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에 데이터 분석, 히스토그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A 아까 1에서부터 506까지의 185인가? 왜 185지? 아닌데. 아무튼 이거는 최근에 제가 그렸던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요 입력 범위는 A에 지금 아까 1에서 506까지 있었고, 그리고 계급 구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금방 입력했던 마이너스 14.5%에서 14.5% 사이에 1%씩 계급을 두어서 계급 구간을 이렇게 만드는 지정을 하는 거고요. 셀에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출력 범위는 2, 1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확인 누르면은 뭐 다시 또 그림이 그려지니까 일단 취소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렇게 되면 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도수 분포표인 것 같아. 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학 용어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14.5에서 마이너스 13.5 사이에는 하나가 없고, 뭐냐 이거? 14.5 이하가 없다는 뜻이겠죠? 미니멈 값이 14.1이 있는데, 그러면 13.5에서 14.5 사이에는 한 개가 있고,
12.5%에서 13.5%에는 5개가 있고, 그러니까 누구의 데이터인지는 모르지만 1번, 2번 후보의 데이터를 다 갖다 놓고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숫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11.5에서 10.5 사이는 9개, 9명. 9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9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데이터 개수가. 그래서 보면 이게 합계가, 이거를 쭉 합계를 내보면 506개. 그죠? 제가 지금 여기 원래 입력했던 데이터가 506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506개의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여기에 어떤 구간에 있느냐. 예? 그래서 6.6 같으면 6.5하고 7.5 사이에 있으니까 요 뭐 30인지 38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한 개가 카운팅 돼서 들어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다시 하면은 또 해볼까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다시. 자,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면 삽입. 이게 처음에 세로 막대형으로 그리면 저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산형. 이렇게 해서 먼저 분산형으로 그린 다음에 이거를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맞죠? 조금 전에 그림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저게 정상적인 기계 오차라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0이 여기니까요. 0을 중심으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좌우가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려놓고 보니까 뭔가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어제 분산형 그래프로 국힘당하고 민주당을 쫙 그려봤을 때 보면 그런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그런 모양이 없었잖아요. 쭉 민주당은 다 높고 국힘당은 다 낮고 그런 모양이 없어서 이 데이터 중에, 여기 데이터 중에 주요 후보 1번, 2번 후보 중에 호남 지역을 제외한 데이터만 또 끌어다가 450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것과 같은 그런 히스토그램을 여기에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광주 거를 빼면, 광주 전라도 거를 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가 0.5, 마이너스 0.5, 0.5잖아요, 여기가. 예? 그러면 요 사이에, 원래는 여기에 집중이 돼서 여기가 쫙 높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제로가 나왔어요. 어디야? 0.5%에서 1.5% 차인가? 0.5에서 0.5 차인가? 아무튼 0이 나왔습니다. 요 0.5%, 여기가.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좌우가 단절된 종형 그래프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4.15 총선에서 그 사전선거인 수 빼기,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해서 그 뭐 전국이 읍면동이었나? 서울의 읍면동으로 해서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서울의 각 읍면동에, 모든 읍면동에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민주당도 넣고 국힘당도 넣고,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뒤섞어 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는 저 양쪽의 득표율이 성향이 같다 그러면 뭐 사전이 조금 높고 당일이 조금 높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모양이 나왔었잖아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계 득표율 빼기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전국에 450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 나왔다. 보세요. 제일 많은 데가 7.5, 6.5, 그러니까 6.5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5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세 개 구간에서 100개가 나오고, 예? 플러스 5.5에서 조금 전에 어디 있죠? 6.5를 중심으로 100개가 나왔고, 여기도 6.5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95개가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쫙 대칭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고요. 예?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가 마이너스가 난 거는 국힘이나 우파 쪽, 국힘이 안 나온 지역은 없었나? 없었네요.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좌파 후보가 이렇게 됐을 거라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내놓고 나면 조금 전에 왜 제외했던 광주 전남 지역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광주 전남 지역의 데이터를 여기는 56개면 광주 전남 지역의 그 지역구 수가 28개라는 뜻일 거예요. 28개 지역구에서 1위 후보, 2위 후보의 이제 조작 비율,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득표율 빼기 재확인 득표율, 그 한 숫자를 여기에 다 옮겨 적어서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56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보면 0이 여기잖아요. 0이. 그러면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30개, 플러스가 26개. 그러니까 뭐 약간은 치우치긴 했지만 대체로 지금 데이터가 뭐 56개밖에 안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구간을 더 세분화하면 좀 이렇게 모양이 좀 더 세밀하게 나오려나? 아무튼 요 12개 구간으로 5.5에서 5.5 마이너스 5.5에서 5.5 구간을 그 사이를 0.1%씩 나눠 가지고 12개 구간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그 정규 분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개표기의 조작보다는 개표기 자체의 오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거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5.5%, 5.1%가 나온다는 건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일 거예요. 여기가 5.1%가 어디가 5.1%겠지? 와, 이거 5.1%가 어디서 찾냐? 전북 전남 5.1%. 이거 군소 후보 중에서 찾아야죠. 전북. 높거나 낮은 걸 하나 찾아볼까요? 응? 군소 아니다. 군소 후보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았죠. 정신 나갔습니다. 5.1%가 없고, 그러면 전라남도 5.1, 전라북도 5.1. 여기가 이석형 후보. 여기는 조작이 된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이건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도 여기 그러니까 5.1이나 뭐 4.1이 금방 방금 2개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4.1이 2개월. 여기 화순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화순도 여기는 조작이 된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빼가지고 진보당 안주영 후보를 몰아주는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좌우로 튕가져 나간 그런 경우를 빼고 나면 대체로 요 안에서 정규 분포를 이룬다. 그럼 눈에 띄게 지금 4.5 뭐 어디 갔어? 4.0. 4.0은 또 어디일까요? 궁금하네. 4.0.
여기도 화순이네. 담양, 화순.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하게 툭 튀어나가는 요 두 개 지역, 예? 전남, 전북, 여기도 있네. 영암, 무안, 신안도 보면은요, 여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빼서 무소속 백제구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광주, 전라도 같은 경우도 그 담양, 화순 뭐 요런데 그 몇 개, 세 개 지역만 여기 다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요 세 개 데이터를 없애고 나면 다 정규 분포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는 조작이 소수의 지역에 아주 적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고 이렇게 푹 퍼지는 모양이 됐다는 거는 요 부분에 있는 거는 조작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음은 이게 그러면 이제 주요 후보 조작 영향을 뭔가 받아서 이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본 그 두 후보 간의 데이터만 갖고 지금 분석을 해 봤었는데, 그러면 이 로 데이터에서 전체 데이터에서요, 이 1번, 2번 외에 예? 군수 후보가 있다는 거는 여기 4명, 이제 어디 갔죠? 철원, 화천, 양구군, 갑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4명의 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2명의 후보를 뺀 나머지 2명, 예? 여기 화순 같은, 저 춘천 같은 경우에 그렇고, 뭐 종로 같은 경우가 제일 많죠. 종로가 7개.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이 종로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 두 사람은 여기는 또 뭐 민중민주당이 뭐 이상하게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렇긴 한데, 대체로 이 주요 후보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서는 득표율 차이가 기계 득표율하고 사람 득표율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오히려 이 데이터의 숫자가 많을수록, 데이터의 숫자가 많을수록 이 주요 후보들이 차이가 더 안 나야 되는데, 예? 여기 보면 1.1%, 1.4%, 총 합계로 보면 1039대? 아니지. 다시. 여기 진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 1008표 중에 26표를 얻어서 몇 프로냐? 1.2%를, 이상하다. 그렇죠. 1800가 아니지. 합계 2209표. 2209표 중에 26표를 얻어서 1.2%예요. 사람이 제약이 난 거에서는. 그리고 기계에서 제약이 난 걸 보세요. 기계에서 득표율을 보면 이게 84,717표 중에 1039표를 얻어서 1.2%예요. 이 26개밖에 안 되는데도 득표율이 일치되게 나와서 0%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큰 숫자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데 오차가 이렇게 크게 난다고요? 이건 조작인 거예요. 네? 여기도 보세요. 금태수 후보도 0.6% 차이가 안 나. 네? 여기 뭐 가락 특권 폐지당 여기도 뭐가 0.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후보가 몇 명 나온 데를 볼까? 이런 데도 보면 여기만 조작이 됐지 여기 손은 안 댔으니까 여기는 그냥 거의 0. 몇 %예요. 여기도 좀 많은 지역이 어디 많은 데가 광주 쪽이 좀 후보가 많았었죠. 여긴 군수 후보들 봐봐. 거의 0. 몇 %. 예? 여기는 뭐 송영길 나가 이런 데는 보기도 싫어. 분석하기도 싫어. 어디 광주 전남 말고 좀 많은 데가 여기는 어디야? 종로구 받고 세종자치시 을
여기도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막 12%를 빼가지고 더해주고 막 이런 와중에 여기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보면 1.1%. 예? 여기 보면 기계 사람이 득표한 거는 뭐 15개. 보세요. 1565표 중에 15표가 나왔을 때 나와서 1.0%인데 예? 아 이건 뭐야? 0.8% 차이도 154. 86,224 중에 154. 그래서 0.2%. 1.1, 0.6. 그러니까 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계에서의 득표라고 사람하고의 득표율이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이 거의 1% 이내로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 군소 데이터들 군소 후보들 데이터만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다 끄집어다가 또 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전국 군소 후보 거를 뭐 어떻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아까 공란인 거 공란이라는 게 후보가 없는 지역은 그냥 공란이라고 표시해 가지고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185명이 185개 데이터가 취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253개 지역구 중에 그 1번, 2번 말고 군소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총 185명이라는 뜻이겠죠. 리추얼율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185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거의 0이 제일 많죠. 전체 185명 중에 0.5에서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 구간에 135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3.8 이거 플러스 3.9 여기도 찾아보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예? 여기도 3.8, 3.9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 마이너스 3.8은 종로에 있었네요. 여기 봐. 민중민주당 차원정 후보가 웬일인지 예?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보다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다시 뭐냐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보다 기계에서의 득표율이 왜 이래? 총 득표율 맞는데? 3.8% 3.8% 차이가 나고 이 관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DB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비율이 워낙 낮긴 하지만 관외에서는 824 중에 81표나 얻었는데 기계에서는 40표 중에 29표밖에 못 얻었네. 하여튼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 외에는 3.8 이거 그러니까 날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종로에 진보였나 뭐였나. 민중민주당 차원정 후보가 여기 마이너스 3.8%라고 한 게 튕가져 나가게 되죠. 이거 설명되고 나면 여기 거는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3.9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찾냐? 아까 기억을 했었는데 종로 이런 거 찾는 기능이 맥스 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 값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기능이 고민해 보면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영천시 청도군 한번 가볼까요? 3.9%가 어떻게 플러스가 났는지. 아닌데 3.9 영천시 청도군. 여기도 이 숫자로만 보면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에서 10.5%를 빼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후보한테 7.5%를 주고 3.9%를 무소속 김장주 후보에게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작의 흔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3.5에서 4.0 사이에 한 명 날라가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좀 특이하게 나온 데이터를 원인을 분석해보고 나면 군수 후보 내에서는 거의 이 뭐 1에서 0.1 사이에 여기에 다 분포가 될 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 보이는 그대로만 놓고 봐서도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실내고가 뭐 어쩌고 하는 게 있는데 잘 모르겠고, 또 어쨌든 쌍봉은 아니고 최소한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구 분포를 보이는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군소 후보를 대상으로는 아주 이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수 같은 경우에 아주 적은 수잖아요. 예? 어디 갔나? 여기 숫자는 안 나왔네요. 근데 보면 숫자가 뭐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수가, 예? 군수 후보들 다 합쳐야, 종로구 같은 경우에 다 합쳐야 6,600명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숫자로 비교를 했는데도 거의 0에 수렴하도록 나오는데, 이게 막 몇만 표씩 17,000, 아니지, 17,000, 2만 표가 아니고 41,000, 4만 표, 41,000 대 4만 표, 이거를 가지고 사람이 했느냐 기계가 했느냐를 구분을 했는데, 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100% 조작이라는 거야. 이것도 뭐 통계하는 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거는 동전 몇 번 던져서 앞면만 나올 확률인 건지 이것도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총 데이터 수가 450개였고, 예? 450개를 대상으로 기계 개표기에서, 전자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사람하고의 득표율을 딱 계산했는데 이렇게 쫙 갈라지게 양쪽으로 나온다? 이거 확률로 계산하실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냥 아주 엑셀 기능만 가지고 제가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제대로 적용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사전 당일 투표율에서의 차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설명 들을 때 보면 동의 개수라고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구간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빈도수로 나타내는 걸 가지고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이렇게 그려낸 이 그래프가 맞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미가 있고 하다는 게 맞다면, 저는 이게 물론 이번 4.10 총선에서도 아직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설명하면서는 이런 그래프를 안 그렸잖아요. 4.10 총선에서 전국의 이 당일 선거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하고 비교하는 거를 또 해보긴 할 텐데, 사전 당일에서 나왔던 이 쌍봉 그래프는 그냥 두 가지 정도로 그냥 묵사발이 됐잖아요. 예? 야, 4일, 5일 사이에 사람들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사전선거 한 날 하고 당일 투표 한 날하고 4일, 5일 차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생각이 바뀌어서, 예? 뭐 거기에 오만 이유를 다 갖다 달죠. 뭐 누가 어떤 실수를 했네, 뭐 누가 망언을 했네, 이런 거 갖다가 해서, 야, 그래서 당일날 확 돌아선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사전선거에 많이 갔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나왔다. 그런 궤변으로 그냥 또 모면하려고 그러잖아요. 판사도 심지어 그걸 판례로 남길 정도로 지금 그런 판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는 최소한 사전 당일 차이에서의 쌍봉 그래프, 예? 그거를 해명하는 두 가지가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뭐 이상한 새가 옆에 나무에 와서 기분 나쁘네, 저 새들이. 밤에도, 밤늦게도 저러고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지. 사전선거하고 당일선거의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나왔던 쌍봉 그래프는
그 시차 4, 5일간의 시차하고 또 투표 성향, 예? 투표 성향인지 뭐 성질이 급하고 느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좌파 사람들이 급해서 사전에 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요 그래프는 제가 지금까지 봤지만 이 개표 상황표에 있는 이 숫자만 가지고 악착같이 긁어다가 지금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요 숫자하고 요 숫자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 숫자는 시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시차라고 해야 요 몇 분 차일 거야. 투표지 분류기에서 할 때에서 저 분류한 다음에 여기 넘기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보니까 테이블은 옆 테이블로 옮기더만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가 따로 있고 심사집계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 몇 분 차, 뭐 1, 2분 차로 시차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뭐 투표하는 사람이 다르게 예? 이리저리 투표해가지고 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표 성향 문제도 예?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이 기계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아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분류를 못한다고? 뭐 하긴 얘가 좌파 우파를 구분해가지고 아예 여기서 표를 확 조작을 한 거 맞기는 하네. 그러면 분류 못한 표가 굳이 우파 사람이 많이 들어가게끔 분류를 못했다? 네? 분류를 못한 거가 하필이면 우파 정당이나 우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가 이제 전국적으로 제대로 의미를 담아서 알려지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거는 이제 사전선거인수 조작은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전선거인수는 일단 뒤로 빼놓고 개표기가 조작이 됐다는 걸 이 그래프로 증명?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증명을 한 거지. 이제 법적으로 이게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법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현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뭐 저도 지금 한참 전부터 이걸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의미를 한 거는 뭐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해서 이거를 그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뭐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데이터 다 입력했다고 하니까 구독자도 오히려 슬슬 줄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전파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 사실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예? 개표기 조작은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거를 어쨌든 잘 뭐 더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가서 좀 더 이쁘게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뭐 그리실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요 그래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하고 당일선거 차이로 해서 사전선거인수표 불리기 사실도 이 그래프로 증명을 할 텐데 어쨌든 그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데이터를 입력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좀 더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